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쉰 여파가 좀 크게 다가오고 있죠. 오늘 시장이 많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는데 이 지치는 장세에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힘내서 시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상황실 준비했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깜짝 실적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잘 나왔던 거죠.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 무엇이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상당히 셈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라고 회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나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정유회사 주유소. SK이노베이션? 네. 배터리는? 배터리도 생각나죠. 배터리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뚜껑 열린 차를 몰고 다니시면 정유회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로 바꾸시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차전지로 보게 되겠죠. 아직 네. 뚜껑 열린 차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다수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배터리 회사다라는 인식들이 강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들을 하는 게 우리가 배터리만 있는 거 아니야. 정유화학으로 먹고 사는 회사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어떤 그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부분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회사라고 한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칭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이익이 정유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사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정유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동생인 배터리를 먹여 키웠던 거죠. 근데 이 동생이 지금 잘 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이 나의 역할이 죽지 않았다. 이것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둘 다 좋습니다. 그동안 키워놨던 동생인 배터리 사업부도 상당히 지금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즘 약간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잘 달리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에 따른 전반적인 실적도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가 지금 고유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일단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펙이 증산한다 해서 유가가 좀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랐어요. 네. 정말 보통 휘발유 넣는 저도 2,000원대 초반에 넣는데 고급 휘발유 넣으시는 정현 아나운서는 2,000원대 중반에 넣으시겠죠? 역시 2,000원 밑으로 이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맞아요. 당분간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SK이노베이션의 고유가 전망 때문에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다시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제가 초창기에 이 정유주 공부할 때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 이전에 재고량과 현재 가격 차이가 났을 때가 가장 정제 마진이 높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계속 고유가 행렬이 이어지면 비싼 값에 사와서 비싼 값에 파니까 정제 마진의 폭이 줄어든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이 치솟는 유가가 계속되면은 SK이노베이션도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은 건가요? 정확히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뭐 정현 아나운서가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우리는 그 이제 재고와 판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 재고죠.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판매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재료 가격도 지금 등락을 하고 이것도 등락을 하죠. 그러면 우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라는 재무 상황을 쓰는 게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쓰는 거고요. 후입선출법은 뒤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마다 달랐는데 우리가 4년 전에 회계가 국제회계로 바뀌면서 KIFRS로 바뀌면서 통일됐습니다. 뭘로 통일됐을까요? 선입선출? 답을 저도 순간 헷갈리는데 후입선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답을 주시고 이게 하나로 통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깔끔해졌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갑자기 저도 질문을 내놓으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정제 마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들이 판매가를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제 마진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제 마진은 싱가포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거래소에서 결정되는 정제 마진에 따라서 이윤이 결정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운업을 공부할 때 BDI 지수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 싱가포르 그 정제 마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환율 효과도 어떻게 보면 뭐 상쇄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수요량이 또 한 가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현명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선입선출이라는 답을 주셨네요. 저도 갑자기 후입이니까 선입이 많아요. 예,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기에는 좋아요. 네. 근데 유가 하락기에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유가 하락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유 사이클에 따른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니 따라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올라갈 때는 돈을 벌어놔야 돼요. 여기서 벌어놓고 유가 하락기에는 그 부분을 번겨내야 되는 경기 사이클 업종이다. 이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매수했을 때 나는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닐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유주를 접근할 때 SK이노베이션의 정유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보고 접근할 때는 이 유가 사이클이 계속해서 고가에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역시 그러네요. 이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당분간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유가라는 게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죠. 두 번째는 유동성이고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근데 심리는 이미 전쟁으로 한번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심리 급속도로 식겠죠.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근데 지금 6월 15일부터 QT가 시작되면 유동성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잠깐 움직이시는데 길들이 많이 막혔습니까? 그게 맞아요. 다 정유사들의 이익으로 대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기적 흐름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빠른 시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9년 정도까지는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계산했지만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으로 선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제만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아니라 이것만 알으셔도 여러분들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 고유가 중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신뢰 되찾을까요? 라는 키워드를 봤는데 오늘 지금 코스닥이 더 밀리고 있어요. 2% 네.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라면 통상 성장주, 게임주들이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네. 오늘 밤대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주가 흐름들 너무 참담하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신작이 나온답니다. 언제 나온지 아세요? 12월로 예상. 예, 12월 달에 정연 아나운서가 뭘 하고 있을까요? 방송하고 있겠죠? 그럴까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까지 여러분들 12월을 보고 지금 투자한다? 정말 마음도 여유 있으시고 자금도 여유 있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들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하고 있는데 12월 달까지 좋습니다. 12월에 어떤 대박이 난다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죠? 게임인데. 예를 들면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뭐 요즘 뭐 몇이 나왔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잘 팔린다면서요. 근데 최근에 휴대폰이 잘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품이 나올 때는 어느 회사가 우리 제품이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가봐서 우리가 판매량 결정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 니네 축하해. 일단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가서 보고 그때 결정할게.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2월 얘기를
얘기를 벌써 꺼낸다?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급할 수 있는데 지금 크래프톤 주주분들에게는 크래프톤을 투자하는 게임즈를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뉴스도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게임주들에 대한 뷰가 많이 긍정적인 톤이 없어진 상황에서 신작 출시에 그럼 크래프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가 회복이 단순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작 모멘텀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와 NFT로 다 같이 올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성들, 가시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NFT와 메타버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대와 실적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큼 그 괴리율을 좁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래프톤 주주분들에게는 한 줄기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빚을 이렇게 지금 먼저 할까요? 정말 잘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현 아나운서 조카가 이모 나 앞으로 공부 잘할 테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고사 남았죠? 기말고사 잡을 테니까 오늘 나 치킨 사줘. 그러면 사줄 수 있죠. 기업 네. 때문에. 그러면 성적표가 잘 나와야죠. 네. 차라리 시험을 잘 보고 나서 이모 나 시험 잘 봤으니까 치킨 사줘 하는 거하고 미리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좀 다르죠. 다르죠. 크래프톤도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와 미리 내가 잘할 테니 치킨 사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뭔가 깨림직한 부분들이 분명 있죠. 그래 네가 여태껏 잘해왔으면 상관없어요. 여태껏 주가가 잘 올라오고 회사가 얘기한 것들이 탁탁탁 맞아 들어왔으면 그래 이번에도 믿고 내가 흔쾌히 사줄게. 뭐 딴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크래프톤이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저는 판단이 더욱더 냉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본다라면 전체 지금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이라는 것은 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밖에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투자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크래프톤 주주분들은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위메이드라던가 컴투스가 NFT 메타버스 열풍에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 이 종목은 그리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들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약간 고평가 이야기가 있었죠. 고평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와서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제 한 줄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글쎄 좀 보자.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을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아직 시장이 불안하니까 성적표를 갖고 올 때까지 나는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 네. 무언가 성적표를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죠. 멈추지 않는 상승. 지금은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인데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주들이 올해 유독 좋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먼저 꺼낸 게 매일경제 같아요. 올 초에. 그래요? 그리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언제가 가장 먼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올 봄부터 지금 매일경제에서 각 방산주들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지금 오늘 나온 얘기랑 똑같습니다. 일단 K방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5위 무기수출 국가입니다. 이 무기수출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이 어떤 논리대로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인정된 게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공군참모총장하고 여러 로비스트랑 어떤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로비가 활동하는 게 방산 쪽이에요. 그런데 이 로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비가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자, 니네가 이번에 지난번에 탱크 사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탱크를 좀 더 사가. 이런 로비는 좀 쉽죠. 근데 그걸 이제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정권에서 어찌됐든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러시아 무기와 상당히 입찰 경쟁을 많이 붙었어요. 러시아 무기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인식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라면 러시아 무기와 한국 무기를 쓴다라면
전 러시아 무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을 겁니다. 군사 대국이고 다양한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 아무래도 좀 K 쪽이 좋대는데 코리아가 좋대는데 러시아 쪽이 좋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입찰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게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비행기에 청테이프로 GPS 붙여갖고 다니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가 하면 더군다나 중요한 게 러시아가 이제 전범 국가 돼버려가지고 네. 무기 수출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무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쪽 업 섹터들이 상당히 좀 고루하고 지루했어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인식들을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 전에는 할 수 있겠지. 기대, 모멘텀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점수를 드렸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이 회사들에게 실적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을 맞습니다. 했어요. 올해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올해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 무기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주가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게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 코너를 장식할 정도로 이해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한번 쉬어갈 때는 됐다. 일단 한번 쉬어갈 때는 됐고요. 특히 항공우주를 보면 앞으로 재료가 많죠. 실질적으로 지금 몇몇 국가에서 K50 비행기에 대해서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판명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을쯤 예상되고 있는데 누리호 2호 발사합니다. 누리호 2호 발사하게 되면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거든요. 이게 성공하고 나면 또 다른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데 인공위성 우리가 쏜 게 아니죠. 러시아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쐈는데 뭐 필리핀이 인공위성 쏜다? 우리가 대신 쏴줄 수 있죠. 이러한 산업이 열린다라는 것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테마 이런 부분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실제로 돈을 어디서 버는지 아세요? 보잉의 날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2개 붙는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근데 오늘 거래량에 대한 주가가 좀 분출했던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템포 늦추셨다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이 주가를, 이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를 한다. 하지만 지금 가격도 거래량도 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시 매수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